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현대차그룹 주요 전기차들의 미국 판매량 변화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상반기 기준인데요. 아이오닉5 판매량이 소폭 줄었고 EV6는 무려 33.7%나 감소했습니다. 아이오닉6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가 올해 3월에 출시돼서 그런 거죠. 이게 미국 IRA 영향 때문인 건 줄 알았는데 미국 판매량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국내 판매량인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아이오닉5랑 EV6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뭔가 지금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건데 이 원인이 또 900만원 할인 탓이라는 얘기도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판매량이 살짝 주춤하거나 어떤 차들은 판매량이 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건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한 이유가 수입 전기차가 900만원 할인을 해서 그렇다는 타이틀입니다. 솔직히 타이틀만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수입차가 900만원 할인을 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하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이미 내연기관 차들은 올해 전부터 많게는 1000만원 넘게 할인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내연기관 차들도 그랜저나 제네시스 판매량이 주춤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말을 한 건가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통계 자료상 올해 상반기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전기 승용차가 38,700대 가까이 됩니다. 이건 작년 상반기 대비 6% 정도 증가한 건데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고려하면 부진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왜냐면 신차가 작년 상반기보다 많아진 것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신차 효과가 있으면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고, 수입차는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판매량이 60%나 성장했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신차가 작년보다 많았다는 맥락 자체는 같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기아차 전기차의 모델별 판매량을 보면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다른 차들도 보면 G80 전기차는 작년 상반기 1591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90대로 반토막이 났고, GV60도 3401대에서 2483대로 27%가 줄었습니다. 니로 EV는 작년 6월 출시 당시 한 달 만에 2683대를 팔았는데 올해는 상반기를 통틀어서 4852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출시로 성장세를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오닉6나 EV9 같은 차가 없었으면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가격 격차가 수입차와 많이 줄었다는 걸 지적한 건데, 실제로 내연기관차와는 차이가 꽤 큽니다. 내연기관차는 수입차와의 가격 격차가 상당하죠. 예컨대 소나타는 최저 가격이 2,800만원 정도고, BM3 시리즈나 아우디 A4는 시작 가격이 5천만원대, 벤츠 C클래스는 6천만원대부터 시작됩니다. 거의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 쪽은 다릅니다. 아이오닉5 최저 가격이 5,005만원인데 아우디 Q4 이트론 시작 가격은 6,170만원, 벤츠 EQB 같은 차들은 7,600만원이 시작 가격입니다. 이건 할인을 제외한 가격이고, 할인이 여기에 600만원 정도, BM iX3 같은 차들은 900만원이나 빠지니까 가격 격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대중 브랜드는 대중 브랜드끼리 경쟁을 하는데, 전기차는 대중 브랜드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견제를 하면서 판매량 간섭을 더 심하게 한다는 게 요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저는 풀어야 할 논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불과 몇 년 전보다 전기차를 잘 만드는 제조사가 훨씬 많아지고 그에 따라 선택지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시장 특성도 반영해야 하는 게, 자국 브랜드가 전기차를 평균 이상으로 만든다면 대부분이 자국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것도 있고, 가격 경쟁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전기차를 평가하는 상품성의 기준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된 것도 현실이죠. 과거에는 디자인과 주행 가는 거리 정도만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차처럼 가격도 비교하기 시작하고, 배터리 브랜드, 배터리 안전성, 주행 가는 거리, 충전 속도, 이런 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비교하는 영역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배터리 전비, 배터리 효율, 운동 성능, 기술 혁신, 계절에 따른 차이, 이런 전문 영역까지 모든 게 늘어났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딱 과도기잖아요.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잘 나가던 회사들의 수요가 주춤하고요.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으로 가격은 하락하고, 원래 성장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하는 게 대단한 건 맞지만,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테슬라와의 격차가 도저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죠. 여기에 다른 브랜드랑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현대차 그룹 입장에선 또 다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테슬라는 현대기아차고, 현대차 그룹, GM, 폭스바겐은 르세 KG인 거죠. 미국은 여기에 IRA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판매량이 하락한 게 사실입니다. IRA 영향도 없을 수가 없죠. 그냥 너무 간단한 논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아이오닉5하고 EV6 보조금을 안 주겠대요. 그럼 판매량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실제로 보조금 책정 전에 EV6나 아이오닉 라인업 판매량이 제로였던 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는 애초에 수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도 보조금이 없거나 부족한 기간에는 물량을 안 푸는 겁니다. 물론 전체 판매량, 내연기관차까지 포함한 총 판매량은 상반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성장세입니다. 그런데 가끔 나오는 이런 기사는 말 그대로 함정입니다. IRA 허들을 넘고 미국에서 사상 최다 판매를 했다고 하죠.
거죠. IRA 허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다이고 IRA 영향이 없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82만 대,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차 판매량까지 다해서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은 주춤해도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판매량 실적은 작년 상반기 대비 16.7%가 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구분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판매량 기준인지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판매량 얘기인지 전기차만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와 가격 격차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얘기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좀 해야 하는 게 판매량이 많다는 것과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는 별개의 문제란 겁니다. 판매량이 많다는 건 점유율이 높다, 대중적이다 이런 걸 평가할 때 쓰이는 기준이고 브랜드 가치는 예컨대 어떤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보다 비싼 물건을 내놨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하냐면 현대기아차는 대중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대중 브랜드끼리만 싸워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랑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가끔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현대차 전기차가 벤츠랑 BM보다 많이 팔리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벤츠랑 BM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언제부터 자동차라는 제품이 판매량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됐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는 토요타겠네요. 수십 년째 폭스바겐이랑 판매량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요.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좋다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솔직히 자랑스럽죠. 미국에서 싸구려라는 이미지였고 영국에서는 세탁기라고 조롱받던 회사가 불과 20년 새에 이제는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신차를 발표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가는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본질과 기준마저 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격이 비슷해진다고 해서 현대차가 벤츠가 되나요? 아니죠. 원래 자동차는 전문가 영역에서는 기술력과 모델 고유의 가치, 역사 이런 걸 따지고 소비자들 영역에서는 가격과 만듦새, 상품성, 브랜드 가치, 서비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평가가 나오고 이런 의견들이 모여 토론이 되고 대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재밌는 영역이 아니었냐 이겁니다. 원래부터 벤츠랑 BM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 브랜드보다 판매량이 안 나왔고 이건 원래 당연한 거란 말이죠. 대중 브랜드 판매량을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원래 당연했던 현상을 왜 전기차 시장에 들어와서 판매량이 더 많으니까 벤츠 BM 전기차는 후졌다는 기준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건 오히려 대중 브랜드한테도 전혀 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브랜드는 가격으로만 프리미엄 브랜드를 따라잡으려 하고 어떤 브랜드는 그래도 본인들의 대중 브랜드라는 걸 잊지 않고 가격도 대중 브랜드다워야 한다는 철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시장이 정착해서 커졌다고 치자고요. 현대차가 브랜드의 역사와 가치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초월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중에 경쟁하는 건 대중 브랜드일 텐데 다른 대중 브랜드들은 합리적인 가격을 이미 오래전부터 고수해왔어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격 경쟁력으로 대중 브랜드 사이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위험한 이유가 어차피 지금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말고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배터리 기술력이 어떻고 충전 속도가 어떻고 솔직히 전문가 영역에서 벗어나잖아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트랙스 보세요. 3기통 엔진에 6단 변속기를 얹고도 가격이 괜찮으니까 대박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 거기서 거기면 그냥 저렴하고 괜찮은 차로 가게 마련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슬라 말고는 판매량이 거기서 거기인 거고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국내 판매량 변화, 이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보는 거죠.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빠르게 브랜드의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는 건데 세 번째는 현대차는 이미 대중 브랜드로서의 목표는 충분히 채웠다고 봅니다. 글로벌 판매량 3위나 했으면 대중 브랜드 입장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어딨나요? 2위를 하거나 1위를 하거나 순위를 높이는 일뿐이지 솔직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계를 초월해야 할 때가 분명 온다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이렇죠. 제네시스가 벤츠랑 BM을 브랜드 가치로 이기는 날이 와야 할 거고 이것부터 승부가 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중 브랜드 영역에서도 문제가 될 건데 만약 전기차 시장 가격 기준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결국 대중 브랜드도 벤츠나 BM보다 낫다는 게 증명되어야 할 거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시장 가격이 유지되기는 힘들 겁니다. 슬슬 저렴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떻든 브랜드 역사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싶다면 간단하죠. 제네시스의 기반이 되는 현대차가 탄탄해져야 하는데 브랜드가 성장할 때는 본질을 잃지 않아야 오래 간다고 보거든요. 일단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건 성공한 다른 대중 브랜드들이 했던 일들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아이오닉 5N이 데뷔한 거 이거 정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건 정말 좋다고 보는데 그냥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마케팅은 파놓은 기반 위에 흙과 시멘트를 다지는 거고요. 품질 이슈라던가 국내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시선과 우려를 해소하는 건 흙 아래에 있는 철근과 같은 기반을 얼마나 탄탄하게 다지느냐 이런 거라고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순살 차이가 되든지 통뼈 캐슬이 되는 거라서 잡음 없는 성장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